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NBS 여론조사. 뭐 이번 여론조사가 굉장히 기운을 주는 그런 여론조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흐름을 한번 보셔야 되는 게 갤럽이 이제 돈 버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니투데이하고 같이 이제 머니투데이 의뢰를 받아서 수요일 날 나오는 2주에 한 번씩 여기 여론조사를 시작했는데 그 여론조사에는 유선이 약 15%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확실히 그런 것 같아. 유선이 들어가 있거나 자동응답인 경우에는 민주당한테 불리해.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MBS 여론조사는 일단 전화 면접 상담원이 물어보는 거고요. 응답률이 우리나라 제일 높은 30% 여론조사예요. 이렇게 나오죠. 대략 30%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여론조사는 26.4%. 심지어 어떤 경우는 뭐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했는데 응답률이 2.8%밖에 안 나와. 그 뭐 자동응답이긴 하지만. 자, 아무튼 그 감안하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평가 45%. 이게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이유가 정권 교체를 당할 거냐 말 거냐의 기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쪽 진영의 대통령이 잘하면 정권 연장을 해줄 것이고 못하면 정권 연장을 안 해줄 것이고 이런 차원인데 지금 현재 문 대통령 임기가 대략 한 8개월 정도 남았거든요. 그렇죠. 이 시점에 45%면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럼요. 5년 단임제인 국가에서 이제 내일 모레면은 그냥 내려갈 사람인데 45% 지지율을 받고 있다는 거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이 시기에 박근혜 지지율은 없었죠. 예, 없죠. 왜냐하면 탄핵당했기 때문에. 좀 전에 지지율은 있죠, 4%. 근데 방심하면 안 될 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보다 보면 배부르게 먹고 싶은데 살은 안 찌고 싶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어떤 식으로는 되지. 지금 비유 좋다. 그러니까 좀 다르게 생각하면 대통령은 좋아. 근데 좀 답답하거나 우리 쪽에서도 뭔가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지사가 후보로 올라서는 게 정권 교체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쪽에서는 정권 교체라는 말을 쓰면서도 이 홍준표가 되게 되면 조국 같은 과잉 수사라는 데고 걔들은 걔들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가 커요. 어떻게 됐건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서 정당 지지율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것은 이번 대선에 굉장히 청신호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 진영에서 나와 있는 여러 후보들 그리고 저쪽까지 포함하면 정권 재창출이라는 말을 서로 같이 쓰고 있는 맞습니다. 쪽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공식 같습니다. 용어예요. 정권 재창출. 예. 자, 그리고 정당 지지도도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정당 지지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갤럽이 머니투데이랑 하는 그 여론조사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높게 나왔어. 국민의힘이 한 40% 나와버렸죠. 요즘 갤럽 힘들어요. 홍준표가 이름 빼달라고 했잖아. 그거 어떻게 빼? 그러니까 뭐라도 높게 나와야 되고 그렇다고 홍준표는 띄우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설계를 측면이 잘하는 있어요. 거지. 리얼미터가 주로 자동 응답을 하잖아요. 네. 이게 상대적으로 비용이 쌉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의뢰 기관들이 꽤 많이 있는 편이에요. 어마이뉴스도 그렇게 하죠. 다음에 JTBC도 그렇게 하죠. 날마다 여론조사를 하는데 근데 갤럽이나 MBS는 사실 의뢰 기관이 없어요. 없었어 지금까지. 그렇다 보니까 갤럽이 이제 머니투데이가 우리가 몰주할 테니까 우리랑 합시다 이렇게 된 거고요. 아무튼 MBS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4, 국민의힘 32, 정의당 6, 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뭐 자세히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지지율이 상당히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에 있는 건 분명히 맞고요. 여기 밑에를 좀 자세하게 제가 좀 알려드리면은 연령별로 보시면은요. 민주당이 10대에서 29세까지가 그러니까 10대, 20대가 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우리한테는 적신호 중에 하나예요. 22대 32고요. 나머지 이 30대, 40대, 50대는 민주당이 무조건 앞섭니다. 전 연령대에서 앞서죠. 그리고 서울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39, 이기고 있어요. 국민의힘 26 이렇게 지금 나오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서울이 저렇게 뒤집어지고 그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거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막 안 보고 나왔는데 예. 서울하고 인천 경기가 바뀐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일단은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참고 사항이었고요. 자 대선 후보 적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28, 윤석열 20, 홍준표 14. 이재명 후보가 올랐죠 지금. 예, 2%포인트, 예. 3%포인트 올랐네요. 이거 추세로 한번 보여주세요. 이 그래프로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그래프에는 이재명이 3% 올랐고 윤석열도 올랐어요. 1%인가 올랐을걸요? 여기도 3% 올랐는데 3%? 이게
17%까지 내려갔던 게 지금 그 20%까지 올라갔거든요. 이거 약간 결집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고발 사주 의혹이 터지면서 네. 고정 지지층이 결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더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게 이낙연의 하락 그리고 홍준표의 부상 그러면서 여기 전화 면접까지도 홍준표가 3위로 올라서는 그렇죠. 이 흐름 속에 놓여 있는 거고요. 연령별 지역별로 한번 볼게요. 자, 이재명, 윤석열, 홍준표인데 여기서 깜짝 놀랄 것은 홍준표의 10대, 20대 지지율이 30으로 1등이에요. 맞아요. 자기 캐릭터화를 잘 시켰다는 뜻이겠죠? 특히 이대남이 홍준표를 열광적으로 지지하고 있고요. 리얼미터에서 지난주에 나온 조사 같은 경우는 47%. 이대남의 47%가 홍준표를 지지하고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런 분들이 홍준표한테 표가 쏠리면서 윤석열 지지가 빠진 측면도 그렇죠. 있고요. 예. 반대로 우리가 만약 홍준표가 아니고 윤석열이 후보가 됐을 경우에는 또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그리고 2등이 이재명이고요. 다음에 30대, 40대, 50대는 역시 이재명 절대 지지층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이 연령대가. 그리고 홍준표는 놀랍게도 연령대에 안 맞게 60대 이상에서는 지지를 많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럼요. 주변에 흔한 고집쟁이 노인네처럼 보인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고집쟁이 노인네들이 왜 고집쟁이 노인네를 싫어해? 비슷한 사람 싫어요 원래. 진짜?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그 60대가 다 고집쟁이 노인네는 아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저기서 네. 저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는 말이죠. 오히려 젊고 역동적인 사람을 좋지 저 네. 나이 든 되면 나도 머리가 왔다 갔다 하는데 홍준표도 이래가면서 반감이 의외로 크답니다. 근데 왜 우리 과거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반사체냐 발광체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솔직히 10대 20대가 그 홍님을 왜 지지하는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근데 난 홍준표 너무 그 쉽게 후보도 아마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본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게 이준석 표가 본인을 지지하는 거다. 본인이 발광체가 아니고 홍준표에 대한 반사체다라는 것도 알고 인기는 있어요. 작년 가을부터 이미 시작이 됐던 것이고요. 네. 1년 가까이 커오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뭔가 좀 특이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 밈이라고 그래서 그냥 놀리다시피 키우는 게 있는데 홍준표는 상식적이고 그러면서도 때로 과격함도 있고 터프함도 있고 그러면서 본인 캐릭터가 희화화되는데 전혀 개의치 않아요. 사과도 잘하고 좀 귀여운 고집쟁이 이런 포지셔닝이 돼 있는 거죠. 말도 통하고 그렇다고 오버하지 않는 그러니까 거죠. 윤과 비교해서 상식적이다 이런 자, 거잖아요. 여기서 다자 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이 지지를 보면은 지금 현재 득표율하고 아주 비슷해요. 맞습니다. 이재명 55, 이낙연 28. 아주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 이거 한번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는 다자 대결이 중요했고요. 지금은 이제 후보들이 가시화되는 상황이고 민주당은 그렇죠. 지금 이재명 지사가 1등을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양대 대결도 중요한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당선 가능성입니다. 그렇죠. 이재명 지사가 1등이라고 해도 당선 가능성이 4등이면은 대선 가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1등이면서 당선 가능성인데 여기는 굉장히 좀 재밌는 전망 그게 하나 나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 대선 당선 전망은 이재명 40, 윤석열 22, 홍준표 12, 이낙연 6이니까 사실 두 자릿수 밑으로 떨어지는 한 자릿수 밑에서는 거의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고 문제는 당선 가능성. 국민들이 생각했을 때 이재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40명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당선 가능성이 한꺼번에 7%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일반 그 이재명 지지층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망적인 요소가 되고 있는 거죠. 이재명 될 거야. 이게 이제 소위 심적 대세론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 지지하는 사람들이 멘탈이 흔들리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오늘 저희 캠프에서도 논평을 쓰기는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이재명이 될 거야라고 예측한 것이 아니고 지지 정당이나 지지 여부 상관없이 20대 대통령에는 이재명이 당선될 것 같아라는 것이 40%가 이제 이재명을 선택을 해줬다는 거고 야권의 1위 후보가 20%대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했을 때 거의 더블로 난다라는 점인 건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는 많은
편견과 또 이렇게 평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뭔가 진짜로 뭔가 할 것 같아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공약 이행률이 그만큼 높은 만큼 그 공약을 분석을 해서 이 사람이 내 삶은 어떻게 바꿔줄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측이 가능한 후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민주당은 지지하지 않지만 이재명은 될 것 같아라는 그런 평가를 내려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 이낙연 후보 측에서 계속 네거티브 전략을 쓰고 그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 가지고 계속 공격당했던 그런 상황이 이재명 지사한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호재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당하면서 거기에 대응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서 일단은 오히려 안정감이 느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공격들 속에서 조금씩 더 알게 되는 이재명 그 정책, 이 정책이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신선하고 삶을 바꿔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경기도 재난지원금 전격 실행, 이거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야 이재명 진짜 하네, 진짜 하는구나 이런 인식을 주겠어요. 그래놓고 경기도가 하는데 지금 따라오잖아요. 충청도 지금 전 그 시도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전라도 쪽에서 움직임이 막 나오고 있죠. 강원도에서 화천 같은 경우가 동참했죠. 네. 화천은 국민의힘 군수예요. 국민의힘 군수인데 전 국민 재난지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런 식으로 막 나오니까 야 이거 이재명이 진짜 세상을 바꾸는구나 이런 확신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이번에 대장동 의혹 터진 것도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재명의 정책을 홍보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대장동 의혹 간단하게만 제가 조금만 말씀 제가 간단하게 드릴게요. 네, 하세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TV조선이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보통은 대선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따박따박 반박을 안 하는 경우가 좀 그렇죠. 많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오랫동안 1시간 넘게 이걸 기자회견을 하면서 하나하나 다 반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조선일보에서 지금 사과한다고, 이재명 지사에게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사진을 내렸어요. 그 사진이 뭐였냐면 대장동 의혹을 이렇게 그 사진 컷으로 보여주면서 그 밑에 뭐 화천대유의 아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라고 하는 캡션이 있는데 그렇죠. 이 캡션까지 한꺼번에 싹 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진행해 볼게요. 이재명 성. 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7% 오르면서 좋아하던 시드하는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40%까지 올라갔다. 그렇죠. 7% 올랐다는 거는 뭔가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다는 뜻이죠. 이거 하나는 꼭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일제 슈퍼위크라고 얘기했던 거 우리 쪽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저쪽에 들여다보고 컷오프 되는 거 보고 하듯이 대충 지내다보게 되면 이쪽은 예상대로 이재명이네, 잘하겠지 뭐, 예. 이재명 되게 돼도 괜찮아 하는 것들이 전체 국민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예. 계층과 지지를 뛰어넘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선 경선 통과 본선 간다 이 얘기 아니라 이 많은 후보들 중에 이재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렇죠. 거부감이 줄어들고요. 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진보 진영 대선 후보 적합도 보겠습니다. 이재명 34, 이낙연 19, 박용진 4. 자, 지역별, 연령별, 지지 정당별로 살짝만 보면요. 여기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54, 이재명 54, 이낙연 29,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상대 비교가 왜 중요하냐면요. 10대에서도 전 연령층에서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후보를 이기고요. 지역별로 봐도 여기 지금 광주 전라에서 마저도 모든 전 지역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이기고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수 진영 대선 후보 적합도 한번 볼게요. 홍준표 29, 윤석열 24, 유승민 10, 그리고 지역별 연령별로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미있는 게 10대, 20대가 여기서 홍준표는 45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봤을 때 홍준표가 되면 윤석열이 되면 홍준표 표가 윤석열에 다 안 가거든요. 그렇죠. 지금 홍준표를 지지하는 10대, 20대가 윤석열로 되면 이 표는 상당 부분 전 이재명한테 온다고 봐요. 네. 그리고 나머지 홍준표가 윤석열을 30대, 40대에서까지는 이겨요.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는 홍준표가 이기고 윤석열은 50대, 60대, 70대를 이겨요. 이상하죠. 홍준표 같은 아예 많이 먹었는데. 요즘 홍준표 후보의 캐릭터가 조금 얄미우면서도 미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얄밉기는 근데 한데. 오늘도 그 제1차 보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토론이 나와서 있었을 때 쌈박질 났다며? 근데 홍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태경이 여당 편 들어줘야지 달기운 서면 오르면 되겠냐 이랬더니 홍준표가 나는 팩트가 나오기 전까진 공작이란 말을 안 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잘못한 게 있으면 여야 구분이 뭐 있냐. 그런 거는 되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젊은 층이 좋아하는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건 여성층이 서로 약한데 그 누가 답변을 할 수 있게 TV조선이 멘트를 던져줬죠. 대놓고 그 집사람이란 말을 쓰고 자꾸 엉뚱한 말 쓰는데 이거 여성 비하적인 거 아니냐 했더니 두 말 다 나고 알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러고 바로 얘기를 해요. 그런 것들이 다른 후보에 볼 수 없는 명쾌함이죠. 예. 자, 이제 가상 대결 한번 볼까요? 예. 이재명 45, 윤석열 37. 5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죠. 예.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중요해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서로 이쪽 저쪽 진영에서 누가 후보가 될 것이냐가 가시화되면은 이게 저쪽 분위기도 마찬가지예요. 홍준표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윤석열 이겨라 하는 분위기가 되면 이런 상황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쪽에서는 이재명으로 지금 굳어져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45, 윤석열 37, 다음에 이낙연 40, 윤석열 37. 이게 사실상 윤석열 지지율은 변하지 않는데 이낙연 후보가 되면은 5%가 빠진다는 말씀을 그렇죠. 드리고요. 다음에 이재명 대 홍준표는요. 이재명 44, 홍준표 38 이렇게 되고요. 이낙연 38, 홍준표 42.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이낙연 후보는 홍준표한테 가상대결에 지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누구냐는 것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예요. 어디 막 여론조사 공땡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지. 희한한 여론조사가 많더라고. 공땡. 불공정. 뭐. 뭐 유승 한 15% 섞어버리고요. 그럼요. 희한하게 많더라고. 조사하는 시간대도 받을 때 그게 조작이 가능한 게 언제 하느냐. 아침에만 하느냐. 뭐 저녁 때까지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이 여론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요. 9월 13일에 15일까지 여론조사를 한 거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입니다. 응답률은 26.4%였는데 네. KSOI하고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그러면 뉴스공장에서 인용하는. 그러면 이번 주 나온 여론조사를 총 합해볼게요. 합. 이게 중요하지. 여론조사는요. 여론조사 한 개는 공신력이 없는데 10개를 합치면 그게 거의 여론하고 똑같답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 보면은 지금 TBS하고 KSO가 한 여론조사부터 시작했죠. JTBC와 리얼미터, 문화일보와 엠브레인, 머니투데이와 한국갤럽, MBS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이재명 27.4 총 합이에요. 평균. 윤석열 24.2, 이낙연 12.5, 홍준표 16.0.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봐도 홍준표가 상승세인 건 맞아요, 일단은.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지금 3강에서 지금 4위로 내려앉은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의 이 당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추세로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8월 4주 10개 여론조사 합치고요. 9월 1주 7개 조사 합치고요. 9월 2주 6개 조사 평균을 다 내고 다 해봤더니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예. 저거는 실제 여론일 가능성이 되게 높죠. 자, 다른 거 하나 볼까요? 더 재밌는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준비했지. 이거요. 경제 분야 국정과제별 성과 기대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표를 계속 보고 계셔봐요. 누가 제일 높게 나왔는지. 경제발전과 일자리 확대. 말할 필요도 없지. 1등 이재명. 서민 주거 안정. 이게 1차 조사, 2차 조사가 있는데요. 서민 주거 안정 1등 이재명. 재정 건전성 강화 1등 이재명. 부의 양극화 해소 1등 이재명. 경제 위기 관리 체계 확립 1등 이재명. 금융시장 안정 1등 이재명. 노사 관계 개선 1등 이재명. 종합 이재명. 이 정도가 나오면은 전 내가 봤을 때 이재명이 대통령 되지 않을 확률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잖아.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세상을 좋게 만들 거란 기대감의 표출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저는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이제 지지를 좀 받고 나서 그 어느 지역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했던 워딩 중에 하나 기억이 났던 게 제가 정치적으로 뭐 특별한 조직이나 후광이 없는데도 이렇게 성남시장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지지를 보내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다. 또 감사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요. 본인이 지금 후광도 없고 민주당 자체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그 당시에 본인이 뭐 지금은 거의 인사 수준인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계속 아싸라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께서 기대를 가지고 계속 지지를 해주시니까 자연스럽게 국민한테 떠밀려서 지금 인싸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알고 있어요. 그 이재명 후보도. 그렇기 때문에 본인께서는 항상 얘기하는 것이 공약은 곧 약속인 거고 힘든 국민들이 예측할 수 있는 공약을 얼마나 내가 이행을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후보여야 된다. 지금은. 그러니까 예측이 불안전한 그런 상황에서는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어려운 국민들 사이에서 국가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이거는 앞에서 한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이 부분 뒤에 부분 이제 그 뒤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아무리 아싸라고 해도 국민들께서 밀어주시면은 정말로 그냥 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걸로 그렇죠.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은 체험을 했거든요. 이제 성남서부터 시작해서 경기도까지. 이 사실 경기도 지사로서 지금 사실은 짧으면 짧은 그런 기간이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한 일들이 바로 전 지사였던 남경필하고 아주 너무나 여실하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다 잊고 있었는데 조선일보가 캐내가지고 네. 지금 성남시에서 돈을 뭐 5천억 원 네, 그러니까 포커스 5천억 원. 맞추는 사람들은 5천만 원 투자했다 뭐 얼마 걷었다면 이쪽으로 몰고 가려고 해요. 여성 그 애를 커뮤니티 쓰고 같은 있죠, 데서 지금. 노력하는데 안 돼.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빚이 그렇게 많았던 이대엽이 얼굴 갖고 장사했던 성남시를 구원해 갖고 이렇게 해서 아이고 땅도 뺏어다가 저렴하게 했대. 이게 나가면서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는 거죠. 10월 1일서부터 일산대교 지나가 보면 김포, 일산, 파주 사람들은 전부 다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작은 거 같지? 1,200원이. 1,200원으로 갈라치기 안 하는 죽어. 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예. 분하고 억울하고 그런 거야. 지금 25만 원 갖고 갈라치기 하는 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분하고 억울하고 그런 거야. 알겠습니다. 술자리에서 얘기도 못 해. 어떤 놈은 내가 12%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못 하고 어떤 애는 내가 쟤보다 분명히 내가 잘났는데 나는 재난지원금을 받네. 기분 상하고. 이런 갈라치기를 갖다 해서 욕을 왜 먹냐고 14조를 갖다 들여가지고. 돈 이렇게 쓰고 욕 이렇게 많이 먹는 거 처음이야 진짜. 뭔 놈 자, 정부가. 어찌 됐건 여론조사를 보니 이제 막 말도 안 되게 잡스럽게 막 유선 집어넣고 꼼수 부려가지고 막 윤석열 지지율 띄우려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MBS만 보면 이재명 1등인 거 알겠는데 더 해봤잖아. 그래서 전화 연결이야. 자동답 다 해봤잖아. 이재명 1등이잖아. 그리고 조선일보도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사과문 하나 올렸죠 지금. 그건 정말 잠깐 보고 이례적으로 갈게요. 빠른 사과문이에요 이거. 이들 망하기 싫구나 이 새끼들아. 대장동 사진 설명 바로잡고 이재명 지사에게 사과드립니다 하면서 이 지사 아들은 대장동 관련 회사에 취직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사진 설명 어쩌고저쩌고. 곽상도 아들이 있었어. 혀가 이런 너무 얘기. 길다. 참. 자, 근데 알겠습니다. 곽상도 아들은 왜 안 파? 그렇게 이재명 아들 파 해쳐가지고 막 헐게 만들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해놓고서는 곽상도 아들 이미 나오는데 왜 안 파? 곽상도랑 한 건 걸려 있잖아. 고마해. 아니 곽상도한테 당해가지고 지금 악감정 생긴 거 평생 원수가 된 거야 지금. 사람이 원수를 사랑해 이 사람아. 곽상도만 째려봐라. 난 곽씨라고 해도 그 사람은 거리가 멀다. 형만 보면 곽상도가 생각나. 아 이런 씨. 이재용 아니죠. 이재용이 아니죠. 이재명 후보의 많이 저기요. 이재명 아니 대변인이. 도대체 연희캠프 대변인 아니세요? 아 진짜. 내가 봤을 때는 삼성에 뭔가 있네. 우리 그래. 이모는 딱 투척 지금 삼성. 이재용이 심은 내가 봤을 때 속마음이 튀어나온 거야 이게. 그래. 아니 뭐 많은 생각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아무튼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그건 많이 아실 거예요. 그 경기도가 이제 공개 채용 체제입니다. 그래서 산하 기간에 본인이 면접을 보려고 이제 아무튼 뭐 서류를 냈다가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뭐 많이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곽상도한테 지금 또 항소 시작했어요 또. 네, 아이고. 항소 잘했다. 이유서 내래. 예, 알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이야기는 여기까지